속보 시진핑의 한숨은 중국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다. 돈줄 막힌 중국 IMF 그림자 다가오는 이유. 일부 국가는 중국의 돈을 갚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고성장은 끝났으며 앞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현재의 중국은 유럽을 지배하던 1930년대의 독일이나 10년 이내에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찬사를 받던 1960년대의 소련, 1980년대의 일본 등의 21세기 버전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은 과도한 부채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도 불균형적이다. 개인 소득은 멕시코 수준이지만 소비는 페루보다 낮다.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37%인데 이는 2010년 수준이며 2000년보다 훨씬 낮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라는 구호를 내세워 소득과 지역 격차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중국 경제에 필요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 시 주석의 정책과 반대로 하지 않으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신기루가 될 것이다. 조지 미너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이 2021년 12월 28일 자가디언에 기고한 중국 경제 기적에서 신기루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주장한 대목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이처럼 중국 경제 쇠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중국 경제는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GDP 성장률이 3.2%에 그쳤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수치다. 중국의 지난해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18.3%까지 올라갔으나 2분기 7.9%, 3분기 4.9%로 낮아지면서 뚜렷한 경기 둔화 추이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1년 전체 GDP 성장률이 8.1%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2020년 GDP 성장률은 2.2%였다. 하지만 지난해 8.1%의 GDP 성장률은 착실하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2020년과 비교해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저효과라는 것은 비교 대상 통계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 왜곡되는 현상을 말한다. 2020년에 너무 낮은 성장률 덕분에 약간의 경기 반등에도 통계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에서 2021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5.1%로 2019년의 6.0%에 못 미친다. 최근 10년간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1년 9.6%, 2013년 7.8%, 2015년 7.0%, 2017년 6.9%, 2019년 6.1%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3대 엔진인 수출과 투자, 소비 중 소비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7%로 전달의 3.9%보다 낮아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소매 판매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1993년 이래 최저치다. 연중 최대 규모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는 지난해 말광군제 효과도 소용이 없었다. 중국 경제가 하향세를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清零 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4억 명 인구 중 단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고강도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중국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왔다. 수출, 투자, 소비 트리플 약세. 중국 정부는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아예 그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출입을 봉쇄한 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몇 번이고 실시한다.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런 검사를 계속한 뒤에야 봉쇄를 해제한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역 봉쇄, 이동 제한 등 방역 강도를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에도 국민의 귀향을 적극적으로 통제했다. 중국은 강력한 방역 정책 덕분에 세계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혔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경기가 급속히 냉각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소비, 특히 요식업과 여행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 수 있다. 중국 전체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가 과거에는 부동산 업체에 대규모 자금을 대출해주고 개발 사업을 벌이게 해서 경기를 끌어올렸지만 더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의 헝다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시장이 동요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 그룹은 사실상 디폴트 상태다. 지방에서는 건설사들이 자금 압박, 수요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짓던 건물을 폭파해버리는 사례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달러 표시 부실 채권 1,390억 달러 가운데 46%인 640억 달러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채권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난해 개발용으로 불허받은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15.5% 줄어들었고 투자도 전년보다 4.4% 증가에 그쳤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거실경제와 금융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도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206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후 중국 정부는 석탄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게다가 외교 갈등을 빚는 호주에 경제 보복을 한다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석탄 가격 급등이라는 부메랑을 맞았다. 이에 따라 중국 공장들은 지난해 전력난으로 가동을 중단해야만 했다. 석탄 화력은 중국 전체 전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다.